암을 이긴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이 좀 개론적인 거에 해당이 됐다 한다면 오늘 영상이 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뒷마당,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뒷마당에 텃밭을 한번 갖고 와봤어야 하는데, 이번 코로나 시절에 지금 이제 여기 미국 서부도 이제 뭐 가을 접어서 이제 겨울로 가니까 내년 봄에나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살짝 좀 아쉽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살짝 아쉽더라고요. 텃밭을 직접 내가 가꿔서 제가 좋아하는 깻잎이라든지 상치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재배해서 먹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살짝 있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늦으리. 자,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나으신 분이나 지금 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을 바꾸는 거였어요. 먹는 거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음식 먹는 거는 이 암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암을 치료하기도 하는 이 음식, 이 먹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암은 무엇이고 왜 암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암은 무엇이며 암은 왜 발생하는가? 특별히 이 생로병사의 비밀, 이 팀들은 참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하면서 실험도 하고 굉장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이 세포와 암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암이 무엇인가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요, 세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생물 시간에 계문, 강목, 과속정. 저는 그것만 기억나. 아메바, 집신벌레, 단세포 동물 이렇게 배웠는데, 자,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포는 필요한 경우에 두 가지로 분열이 됩니다. 두 가지로 분열이 되게 돼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복구를 시도하고요. 세포가 복구가 안 될 경우에는 스스로 파괴되어 스스로 죽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기능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분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요, 비정상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세포 분열 많이 들어보셨죠? 비정상적인 분열이 곧 암세포로 발전하는 거예요. 와. 자, 암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발생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암은요, 우리가 손에 칼에 손이 베어가지고 금방 피가 나듯이 그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걸쳐 여러 단계를 걸쳐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랜 시간부터 내 몸에 암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활성산소와 같은 발암 물질이 침입해서, 여러분 활성산소 많이 들어보셨죠? 발암 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해서 세포 속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우리 그냥 현대인들은요, 하루에도 약 5,000개에 가까운 세포가 발암 물질에 의해서 돌연변이를 일으킨답니다. 와, 저는 몰랐네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몸에 이제 백혈구, 그쵸?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5,000개의 돌연변이 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일부 돌연변이 세포들이 강한 발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이 돌연변이 세포가 이상 증식을 시작해서 일종의 종양을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유전자 변이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종양의 악성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세포는 무한 분열함과 동시에 영양분과 산소를 보급할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다른 장기를 침범할 전이 능력을 가져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말 하나의 거대한 괴물이 형성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끊임없이 무한 분열을 동시에 하면서요,
암 스스로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든답니다. 와, 무슨 이거 개경화도 아니고. 그리고 더불어서 다른 장기를 침범할 전이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성,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무튼 이놈이 간에 붙으면 간암이 되는 거고, 위에 붙으면 위암이 되는 거고, 대장에 서식하면 대장암이 되는 거고, 피부에 하면 피부암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모든 암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생하고 성장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암이 발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음식은요, 발암물질이 되어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단계에 걸쳐 암을 억제하고 치료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의 발생부터, 자, 3단계입니다. 발생, 성장, 소멸. 발생, 성장, 소멸. 암세포의 발생, 성장, 소멸에 이르기까지 암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그렇죠. 음식, 먹거리. 결국 암과 먹거리는요, 뗄 수 없는 치명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리할 때, 음식할 때 나오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바람. 그래서 한국의 주부들이 이 암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특별히 담배도 피지 않는데 음식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그게 굉장히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이 얼바인 동네에도 정말 음식 안에서 조리하시던 사장님이 암 걸리신 분들 꽤 있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안에서 음식 하는 특별히 여러분, 고기를 즐겨 먹는 경우에는요, 조리 과정에서 전문 용어입니다.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에 의해 체내에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 암의 발병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탄 고기 먹지 마라. 그 암덩이다. 그러니까 고기를 태우는 과정 속에서는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시작이 되고, 고지방식을 즐길 경우에는 체내에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아디포넥틴의 분비가 줄어들어 암의 성장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듯 악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암환우 분들이 식단을 바꾸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그쵸? 야채, 채소, 신선한 야채, 채소, 과일, 채소로 음식 식단을 바꾸시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전문 용어죠. 파이토케미컬은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서요,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암이 자기가 이제 자라기 위해서, 무슨 옛날에 에어리언 그거 부른 것 같아. 만든 혈관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암세포가 굶어 죽는 거죠. 동시에 다른 부위로의 전이도 막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듯 암의 발생과 성장 과정에는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음식인데요. 자, 항암 기전 하나, 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발암 유발 물질의 배출량 비교. 여기 보시면은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첫 번째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운 고기를 먹인 다음에, 이 실험에 참가한 분들은 뭐야? 첫날은 녹즙을 마시도록 하고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발암 유발 물질의 양을 측정했고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는요, 이번에는 똑같이 태운 고기를 먹이고 난 다음에 녹즙과 유사한 가짜 녹즙.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가짜 녹즙을 마시게 한 뒤에 똑같이 발암 유발 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진짜 녹즙을 먹은 사람은 12시간 후에 발암 물질의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았는데요, 가짜 녹즙을 먹은 사람은요, 2배, 48시간이 지날 때에 천천히 몸 밖으로 배출되었대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는 녹즙이 발암 유발 물질을 몸 밖으로 신속하게 밀어내는 작용을 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녹즙 많이 드세요. 녹즙. 여기 지금 그림 보이시죠? 자, 식품이 지닌 항암 성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우리 서울대 서영준 교수팀에 의하면 마늘을 많이 드시면 왜 좋냐면요, 염증과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염증. 그러니까 이제 몸에 어떤 염증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위에 염증이 있으면 위염, 간에 염증이 있으면 염, 간염, 장에 염증이 있으면 장염. 근데 이 염증이 결국은 놔두거나 방치해두거나 더 안 좋은 환경으로 계속 놔두게 되면 이게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염증은 실제 전체 암 발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발병 원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몸 안에 염증이 생겼다고 해서 100% 다 암으로 물론 발전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COX-2라는 효소가 돌연변이 세포의 증식을 일으켜 종양을 유발하게 되고요, 암의 발생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헬리코박터균. 그쵸? 우리 위에. 이게 이제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위염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을 주입한 다음에 한 달간 짠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진 보이시죠? 쥐에 붉은 염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즉 위에 위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짠 음식과 함께 이제는 마늘 성분을 먹여보았어요. 근데 쥐에게 마늘 성분을 어떻게 먹였을까? 먹였다고 하니까 주사기로 먹였겠죠. 자,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마늘을 투여하자마자 위염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마늘을 많이 먹인 쥐는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지 않은 평범한 쥐와 비슷한 상태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늘이 항암 작용을 한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즉 마늘이 쥐의 위염 증세를 완화시킴으로써 나아가 위암 발생까지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거죠. 즉 마늘 성분 가운데 알리신이라고 있거든요. 알리신, DATS. 이것이 암을 화학적으로 예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실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녹황색 채소의 암 억제 효과. 실제로 여러분, 미국의 암연구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여러가지 암의 예방에 효과가 있었으며 그 중에 특별히 어디암? 대장암. 대장암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하루에 약 400g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한 경우에는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생 확률이 최대 31%까지 감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야채 싫어해, 난 과일 싫어해, 난 고기만 좋아해 하시는 분들,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도 드시지만 드신 고기만큼 야채, 채소, 과일, 야채와 채소는 같은 말인가? 채소와 과일을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세포의 돌연변이를 막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복구하기도 하고 염증을 막아 바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충제를 통해서 암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도 결국 몸 안의 기생충이 바이러스 염증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충을 죽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암 환자들이 낫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화학 기전의 방식과 공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암을 억제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요 암을 이긴 사람들의 이 시리즈는요, 저희가 별도의 카테고리를 분류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모두 재생 클릭을 딱 누르면 1편부터 쭉 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모쪼록 암을 이긴 사람들의 비밀, 노하우, 이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희사모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